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청과 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선 5기 들어 네 번째 압수수색으로 직원들은 참담한 표정입니다. 인권 탄압을 받아온 한센인 6천여 명이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턱없이 적은 액수이고 그나마 일부에게만 지급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이 폭우에 붕괴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2의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시작된 이후 강좌 수가 늘고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검찰이 오늘 광주시청과 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실을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공문서 위조와 관련된 서류와 공무원들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른바 윗선들의 소환이 다음 주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압수물 상자를 든 검찰 직원들이 시청을 빠져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출근하자마자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3시까지 5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곳 광주시청과 별도로 꾸려져 있는 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실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시청에서는 체육진흥과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치평동 유치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사무총장실과 공문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6급 공무원의 컴퓨터 등을 뒤졌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스마트폰과 이메일 계정을 압수해 이들이 유치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져요? 메일 몇 가지 주소하죠. 메일 주소. 무슨 메일을 해요? 메일. 이와 함께 검찰은 공문서 위조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 컨설팅 회사 서울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물을 검토하고 있는 검찰은 이른바 윗선들이 공문서 위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말과 휴일 동안 수사 범위를 정한 다음 광주시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이른바 윗선들의 줄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광주시청은 민선 5기 들어서만 네 번째 압수수색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됐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또 압수수색이냐며 참담해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5시간이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의 시청 내 분위기는 마침내 올 게 왔다며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예고된 압수수색이었지만 압박의 강도는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에 일손을 잡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직원들은 점심시간에도 사무실을 뜨지 못했습니다. 수사팀 일부가 점심을 시청 사무실로 시켜서 먹을 정도로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이자 공문서 위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윗선 지시 없이 공문서가 위조될 수 있냐며 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윗선의 무책임한 태도가 압수수색을 불러왔다고 시청 지도부를 성토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대응하는 게 좀 잘못됐지 않느냐, 판단을 지금 좀 굉장히 착오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총인과 캠코 상품권 깡 사건에 이어 공문서 위조로 민선 5기 들어 네 번째 압수수색을 당한 광주시. 1년이 멀다 하고 반복되는 압수수색에 구성원들의 사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김윤석 수영 선수권 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팀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석 총장은 광주 MBC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 공문서가 조작된 건 실무 담당자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고 자신을 포함한 팀 전체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을 곧바로 인사조치하지 않은 건 정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체육회와 수영연맹 등 경기단체 회장들이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단체 회장들은 성명을 통해 광주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수영선수권 대회를 지원하겠다며 정부도 이번 사안이 정치적 탄압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달 초 폭우에 무너진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복구를 해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곳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섬마을 해안가 산림도로에 임시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단막을 걷고 산길을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차로 5분을 달려가자 거대한 바위돌과 흙더미가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 지난 2011년 시작된 전원마을 공사 현장으로 이달 초 폭우에 외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쪽 안쪽으로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려요. 여기 가면은 좀 주변에 넘어지면 다리를 죽었다 그럴 정도로 쌓였습니다. 돌로 쌓은 길이 114m, 높이 15m 외벽 가운데 54m가 붕괴됐습니다. 흘러내린 대형 바위돌과 토사는 산림도로를 막고 20여 미터 아래 해안까지 덮쳤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공사 현장에 쌓인 2만 톤이 넘는 바위와 흙더미도 언제 또다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엄청난 양의 이 바위 덩어리들과 토사들은 보시는 것처럼 2차 붕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사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거죠. 신안군은 입주자들이 주도하는 전원마을인데다 공사 중 발생한 사고는 재해가 아닌 시공업체의 책임이라며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자 조합은 재해 보상을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서야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복구 시기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제 재해로 좀 시청을 해서 보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31세대 한옥이 들어설 예정인 이곳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30억 원. 입주 예정을 6개월 이상 넘기고도 기반 공사조차 끝나지 않은 전원마을 공사 현장은 위험한 붕괴 현장으로 오늘 또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자영업자연대는 오늘 지역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안에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연대는 광산구 의회가 대기업의 지역 진출을 허용하는 조례를 예외 조항으로 개정하는 근거를 만들어 중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도를 비하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라디언이나 홍어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 100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게시글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게시글은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센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야 했던 한센인들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상 기준과 금액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고흥군 도덕면의 오마 간척지. 지난 1960년대 초 소록도 한센인들이 이 간척 사업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한센인들에게 간척지 일부를 분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내 검시실, 한센인의 시신을 해부했던 수술대와 체벌로 정관 수술을 했던 단종대가 과거의 참상을 말해줍니다. 빛조차 거의 들지 않는 감금실에서 한센인들은 직원들의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직원이라든지 원장들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법이 세니까 억수로 살기가 그냥 인간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지요. 최근 이 같은 한센인 인권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7건의 피해 사건, 6,462명의 한센인 피해자가 정부에 의해 인권 유린을 당한 사례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84인 학살 사건과 오마 간척 사업 사건 등 소록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센인들의 보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매달 15만 원. 하지만 한센인들은 지금껏 가슴에 맺힌 한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감금실에 가고 폭행당하고 그만한 인권유리를 당했지만은 생보자 아니고 차상해가 아니면은 일반인으로 되어 있으면 주지를 안 해요. 그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수십 년간 인권유린에 시달린 소록도 한센인. 정부의 사과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한센인에 대한 편견은 계속돼 제대로 된 인권 회복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어제는 치유의 인문학 강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청소년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입니다. 강의 내용이 알차고 역동적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과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노래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이 학생들은 인문학 교실 상생의 숲에서 석 달 동안 함께 공부한 친구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들었던 강좌는 우리가 만드는 5월 이야기,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되게 재밌었던 게 세계사와 관련된 비추어 볼 때 하는 5.18 그 수업이었거든요. 그게 좀 어렵긴 했는데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연습하고 있는 노래는 프랑스 혁명을 다룬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주제곡. 강좌를 마무리하는 발표회 때 함께 부를 노래입니다. 저 노래가 프랑스 대혁명이잖아요. 그거하고 5.18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게 들어맞아서. 다른 학생들이 모인 이 강좌는 서구 인문학의 뿌리인 고대 그리스 철학입니다. 오늘 수업은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연극으로 재구성해보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열리는 시민 참여 공개 재판이고요. 지난 8주 동안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동안 학생들은 인문학의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도움이 된 것 같고 특히 이게 그리스 쪽으로 철학을 배우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광주시 교육청의 청소년 인문학 교실 상생의 숲엔 올 1학기 동안 문학과 사회과학 등 9개 과목이 개설돼 240여 명의 중고생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2011년 강좌가 시작된 이후 과목 수도 늘었고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관련 독서도 더 많이 하고 친구들에게 한번 권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색과 토론, 실천의 배움터인 상생의 숲은 인문학에 목마른 청소년들에게 교과서 밖의 세상과 만나는 청량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순천 정원박람회를 반값으로 관람할 수 있는 야간 입장권이 무더운 여름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밤 9시까지 박람회장을 야간 개장한 이후 주로 가족 단위 관람들이 꾸준히 늘면서 이달 현재 9만여 명이 야간에 박람회장을 단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피해 야간에 입장하면 입장권이 반값으로 할인되는 데다 야간 개장에 맞춰 동천 갯벌 공연장에서 매일 상설 공연이 펼쳐져 야간 관람객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 환자가 전남에서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진드기 맥의 감염병 의심 환자로 신고돼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곡성군 82살 이모 씨가 혈액 검사에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남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는 4명으로 늘었고 전국적으로는 1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담양군 용면의 한 댐에서 낚시를 하던 52살 최모 씨가 물에 빠져 실종된 지 9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